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유어페이스 김원숙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오늘 구강 그리고 계획론이죠. 계획론 1번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한다고 하셨죠? 도시농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건데요. 도시농업하고 코티즌 가든입니다. 다 시험에 나왔죠, 그죠? 자, 법규에 관한 내용은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진 않고요. 지금 법규 과정에서 지금 도시농업을 한번 또 다룰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도시농업하고 코티지 가든 시험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개 다 나왔던 거였어요. 물론 어떻게 써느냐는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주안점을 두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농업의 일단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도시농업이라면 일단은 물론 커뮤니티라고 제일 먼저 생각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기획할 때 어떻게 하시죠? 주로 아파트 텃밭 이런 거 생각나시고 그 다음에 공터라는 거 생각나시고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이 도시농업 하면은 뭔가 공터에 사람들 주민들하고 모여서 작물을 심는 어떤 식물 재배를 하는 거 생각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 농장 생각나실 겁니다. 그죠? 그게 다죠. 사실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 또 주체도 보면요. 농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자체도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뉴욕 쪽도 보면은 굉장히 도시농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영국도 도시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시험 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일단 도시농업의 의미는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량 재배, 수확, 유통을 목적으로 해서 농업 활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도시농업의 어떤 백과사전을 봐도 그렇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량 재배, 수확을 해서 그 다음에 유통을 통해서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조금 접어두고 이제 현대어로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을 도시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 농업 넘어갔죠. 자, 그러면 그래 수학 계통을 해서 지금 현대까지 오기까지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쳤느냐는 거죠. 자, 선생님 이런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다 시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도시농업을 알려면 이런 과정을 걸쳐서 나왔다라는 것 정도를 알면은 도시농업에 대한 의미가 생각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계획을 하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잠깐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필요 없다면 길을 막아주시고. 자, 여기서 보면 앞에 우리가 도시 발달설부터 제가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어차피 도시 발달이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도 인간의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어떠한 행적, 비헤이블의 어떤 개념이에요. 역사죠, 역사. 사실 인간 역사.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산업화 앞에 우리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화가 생겼고 18세기 때 우리가 도시로 몰렸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 집중이 생겨서 도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전원도시라는 개념, 하워드가 먼저 도시 모형을 만들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도시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언제 이루어지냐면 신도시법에 의해서 우리가 영국에서 어빈에 의해서 신도시법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도시냐면 위성도시의 개념이었죠. 그죠? 전원도시의 개념은 어떤 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서
약간 교외로 이주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그까지는 넘어가지 않더라도, 일단 도시 집중을 할 때 누가 모일까요? 산업화됐으니까 자본가가 모이겠죠? 그 다음에 중산층도 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노동청. 그게 도시에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노동청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청도 중산층에서 중산층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좀 돈을 모아서, 그죠? 중산층이 되는 거죠. 자, 그랬다가 이렇게 도시 집중이 됐다가 물론 부유층도 시외로 나가고 그죠? 그다음에 제일 먼저는 땅값이 싼 도시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중산층과 노동층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중산층과 노동층이에요. 이제 생활이 다르죠. 그죠? 생활이 다르다 보니까 영국에서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요. 중산층은 좀 이게 약간 시외로 빠지니까 땅값도 싸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정원을 만들어서 허브나 어떤 쾌적한 어떤 생활을 추구하겠죠. 장미라든지 뭐 이런 걸 심어서 어떤 쾌적성을 추구를 했고요. 노동층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먹거리를 아무래도 만들겠죠. 그래서 체원이나 실용주의 쪽으로 지금 노동층은 발달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문화의 어떤 혁명을 일으킨 것은 어느 쪽일까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보다는 약간 여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발달하겠죠. 그래서 허브와 쾌적 생활을 추구한 사람이 어떤 문화혁명하고 맞부딪힌 것도 있고요. 그래서 허브와 쾌적 생활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그 씨앗이라든지 어떤 식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식물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든에스크, 그죠? 자, 가든에스크도 시험에 나왔더랬습니다. 가든에스크가 어디서요? 도시 집중의 중산층의 허브 쾌적성 추구를 위해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든에스크가 점점 발달해서 아트 앤 크래프트 해서 가든에스크가 점점 화려해지는 거예요. 화려한 자수화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술로 발달하는 거죠, 정문이. 그래서 미술의 한 장면으로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중산층이 어떤 문화의 어떤 주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시기 때 유럽의 각 나라를 보면요. 1, 2차 세계대전을 같이 어떤 동시에 겪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먹거리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전쟁을 치르니까 먹거리가 부족을 해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먹거리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소택지 토지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농사를 좀 짓고 먹거리 너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 2차 대전 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부상자들이 많아가지고 장애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애인법까지도 나중에 마련하는 어떤 계기가 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장애인을 마련한 어떠한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부터 티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실제로 공부하게 될 과정이에요.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왕 이제 1, 2차 대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소택지 토지 임대를 해서 노동자와 농민이 먹거리 부족을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뭔가 좀 눈에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자, 가든에스크 나왔고요, 아트크래프트 나왔고요, 씨앗이나 어떠한 어떤 그 식물의 연구 발달도 나왔어요. 자, 그리고 어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소택지 토지 임대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게 여기에 여기까지 왔죠. 현대로 오면요. 이게 도시 농업의 발달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어떤 미국이나 독일, 영국,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있죠? 일본, 아시아죠. 그죠?
일본, 그 다음에 한국. 한국이 맨 밑에 나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탁 거꾸로 올리면 한국이 맨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도시 농업의 명칭이 다르고요. 어떤 주체나 활동도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사실 참 저는 미국의 어떤 활동들을 굉장히 저는 주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책에 보면요.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의 도시농업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그 미국은 스테이트 그러니까 스테이트 그러니까 주별로 다르잖아요, 그죠? 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립공원 안에도 도시 농업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이 그 동네의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만드는 채소를 가지고 그 햄버거 가게에 야채를 댄대요. 그래서 그걸 햄버거를 사 먹으면서 이건 내가 키운 채소야라고 말을 한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 농업의 일가견인데, 자, 우리나라는 한국은 어떻게 돼 있죠? 주말 농장이라는 개념으로 도시 농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별로 지금 나와 있고요. 공공단체, 식물원, 즉 말해서 운영별로 지금 운영 어떠한 형태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단체나 어떤 식물원에서 이렇게 공동체 텃밭을 만드는 개념,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토지 임대를 해줘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 사진에 보면 도시 농업 해가지고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도시별로 뉴욕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시애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그래요. 저는 뭐 그곳에서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크라인가르덴이라고 하죠. 그죠? 독일은 크라인가르덴이라 해가지고 여기 앞에 잠깐 이제 보면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 어떤 집단 농장 같은 느낌인데 일단 사유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19세기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타짜라고 하죠. 타짜. 그죠? 타짜라고 하고 뭐 나누어 주다라는 개념으로 사실 나와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어떤 그 휴식처의 개념이고요. 집단 생활하고 약간 공산권이기 때문에 옛날에 18세기, 19세기 때 귀족 문화들의 땅을 빼앗아서 무료로 나눠줬다고 그래요. 근데 약간 위에 계급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조금 달라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주마다 운영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뭐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처럼 비슷한 어떤 개념으로 하면서 실제로 영국은요 지금도 허브 쪽을 많이 해요 보면. 그래서 엘러먼트라고 해요. 엘러먼트라는 단위로 쓰는데 이것도 규제가 딱 돼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몇 메다 이상 못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처럼 임대를 했는데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막 잡초가 자라게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당장 걷어가고 권리를 빼앗아 간다든지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 농업이 활발히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각 나라별 도시 농업의 유사점과 차이점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말 농장하고 내용도 좀 적혀 있죠. 그래서 출현 배경, 우리나라의 주말 농장의 출현 배경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 과정도 제가 적어놨죠.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걸 다 뭐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고 미국하고 독일 미국의 아까 스테이트마다 받은 거 독일의 크라인가르덴
그다음에 엘러먼트 타짜, 러시아 타짜.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본도 주말농장이라는 개념으로 있어요. 한국은 뭐 각 주체별로 뭐 농협이면 농협, 그다음에 뭐 시의 어떤 저 지자체면 지자체 해가지고 개인도 해야죠, 그죠? 주말농장, 학교 주말농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환경부에서도 주말농장 하고 있죠. 그래서 주말농장의 어떤 여러 가지 주체별로 그 어떤 내용들을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차이점 부분들을 뭔가 그리고 우리가 도시농업을 했을 때 어디다 하면 좋겠는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이 여러 5개의 어떤 부처마다 도시농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도시농업과 코티지 가든에 관한 내용으로 살펴봤고요. 이까지가 우리가 실제로 계획론의 어떠한 큰 틀을 봤고요. 다음에는 도시 경관하면서 세프트가 없네요, 그죠? 범죄 예방 설계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